네, 안녕하세요. 경기나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강의 진행을 맡은 지니어스 컴퍼니 대표 박예진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하시면서 꼭 부딪히시는 고민, 바로 법인 설립과 설립 초반 운영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기한 시간 함께 해주실 법무사 사무소 원호영 대표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네, 성수동에서 이제 선유검사 합동사무소가 어려운 검사입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네, 저는 이제 검사 이제 10년 차이고요. 회사에 필요한 다양한 기업 법무와 상업 등기 주로 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중소기업 상대로 네, 회사에 필요한 다양한 법무 서비스 네, 성심성의껏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중간중간 강의 내용 설명해드리고 법인 기초 템플릿 함께 설명드리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강의 목차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면, 네. 오늘 강의는 이제 네 가지 포인트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개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그리고 법인 설립 기본 사항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 필수 관리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주주명부 관리 방법,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네, 실제 사례와 템플릿과 함께 같이 중간중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라이브 강의인 만큼 실시간으로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질의응답하면서 함께 네,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는 많은 대표님들이 처음 사업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부딪히는 고민일 거예요. 이게 개인 사업자를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법인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 전환은 언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원호용 법무사님께서 각각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겁니다. 네,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이제 차이점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창업 절차입니다. 네, 개인 사업자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비즈니스 캔버스를 그리고 회사를 이제 어디에 시키실 건지 정한 다음에 네, 임대차 계약만 해서 바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바로 사업을 이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이와 달리 이제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 법인이라는 건 또 다른 법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법원 등기소에다가 이제 법인을 만드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이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인은 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이러한 절차적인 면에서 좀 개인 사업자보다 복잡하고 비용이 다소 발생한다는 좀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 부분. 네, 자금 조달은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은행에 조달하거나 대출이죠.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한정적이고 폐쇄적이죠.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요새 이제 뭐 VC나 엔젤 투자자라고 해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처럼 그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 네, 이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 조달 방책들이 그래서 이제 법인 사업자가 자금 조달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은행 대출 시에도 법인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좀 더 자금 조달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B 사업을 하시면은 대표님들이 이제 나는 무조건 법인이랑만 거래를 한다라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잘 차이점을 하셔가지고, 설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 의사결정과 책임범위인데요. 먼저 이제 의사결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생깁니다. 주주가 회사의 실질적 소유권자고 이 주주 중에 이제 대표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네. 주주가 아닌 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일반 중소기업에는 실무상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큰 규모의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전문 경영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밑에서 이제 보이시는 이제 스티브 잡스도 네. 애플에서 해고된 전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처럼 대표이사라고 해서 네. 모든 회사의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이제 법인은 할 수 없다는 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되시면 보통 사업 초반이니까 1인 법인이라든지 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관없을까요? 그런 네. 경우에는 네. 1인 법인이기 때문에 네네네.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혀 없다. 가벼운 보시면 편이군요. 네네네. 이제 다음에 이제 책임 범위인데요. 네. 이제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지게 되는 채무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와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이제 만약에 대표가 주주라면 자기가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고 회사가 혹시나 망하면 본인이 투자한 네. 금액만큼만 상실을 하면 되는 거지 추가적으로 채무에 대해서 네.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법인은 사업 규모가 개인 사업자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네. 사업상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법인 사업자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군요. 네. 네. 사실 이 세금 때문에 개인 네. 사업자, 법인 사업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어, 법인 세율이 이제 좌측이 개인 사업자의 개인 네. 소득세 율표고 이제 우측이 이제 법인 세율표입니다. 어, 1억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가 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뭐 한 5천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는데 네. 이제 1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법인세율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적용세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법인을 이제 세금 절세를 위해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35%부터는 정말 부담이 되실 거라서.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5월 또는 9월에 신고를 하고 네. 이제 끝나는데 그 종목이 딱 하나입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이제 법인세 또 납부를 해야 돼요. 법인으로서. 그리고 대표자는 따로 급여를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이제 내야 되고 그리고 주주는 또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세 항목들이 조금 달라서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절세적으로는 좀 무리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개인 사업자는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돈을 마음대로 못 쓰고 급여로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급여나 네. 배당으로. 그래서 그 부분 차이점을 정말 잘 보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네.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제 장단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어, 짧게 요약하면 네. 개인 사업자는 뭐 사업을 런칭할 때 창업 절차나 그리고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네.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 책임 범위에 있어서 개인이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적고 B2B를 음, 하거나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법인보다는 조금 이러한 부분이 좀 약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법인 사업자는 반대로 런칭함에 있어서 네.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면에서 자금 조달도 유리하고 음, 세금적으로도 좀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이 좀 장점이고 네네. 단점은 사실 자금 운용이 이제 개인 사업자는 마음대로 자금 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제한적으로 좀 자금을 해야 된다. 관리 측면이
복잡하다. 그리고 의사결정도 이제 규모가 점점 투자를 받거나 이제 커지면 좀 제한사항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유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법인 사업자인 대표자도 출자한 금액 외에 책임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네네. 이제 사실상 그 이 부분이 왜 이제 문제가 된다면 네. 대표자가 다른 이제 금융기관 같은 데서 네. 이제 대출을 할 때 네. 연대보증에서 네. 네, 예전까지는 연대보증이 거의 관례적으로 음, 필수적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이제 정부 연계 대출은 이제 대부분 연대 보증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제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연대 보증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일부 금융기관에서 회사의 재무가 안 좋거나 네네네. 담보가 좀 없는 경우에는 아,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네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을 좀 폐지하는 추세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대표자가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여전히 그 책임은 좀 남아있다. 이 책임. 정도 네. 주시면 되고 연대보증이 없다면 네, 네네네. 이러한 별도 책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법인 설립할 때 기본사항 정하기인데, 이게 요구되는 사항이 되게, 저도 법인 설립한 지 지금 이제 10개월 정도 돼 가는데, 요구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법무사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설립 등기는 이제 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내용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장표에서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 단순히 뭐 회사 이름부터 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본금이 얼마인지,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회사는 이제 그 대규모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네, 네, 공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중에 핵심적인 내용,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회사의 이름, 상호죠. 그렇죠. 네, 상호는 이제 자유롭게 네네, 본인이 좀 정해 주시면 되는데, 네, 근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일단은 네, 회사의 상호는 네, 이제 설치하시려는 지역에 같은 관할 내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호는 네, 혹시나 겹치면 이제 상호 관련돼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상호가 중복되면 이제 변경하러 권고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식회사라는 이제 표기 방법, 어떤 회사인지 이제 나타내는 표기는 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는 어, 한글 또는 네, 한글 숫자 조합만 가능하고요. 네네, 영문이랑 한자를 넣고 싶으시면 괄호로 옆에다가 병기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명칭은 아피드, 기드, 네네. 자유롭게 괄호 쓸수 주도 있습니다. 상관없는 거죠. 괄호주는 네, 이거는 출력형이라서 네네네. 등기부 등본에 반영되는 건 무조건 주식회사 해야 되고요. 네, 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이제 편의상 네, 이제 괄호로 이렇게 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등기부 등본상 상호를 보고 네, 이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로 가는 게 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회사를 어디에 위치시키실 거냐 네, 이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뭐 업종에 따라 서울에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하는 쪽, 서울 중에서도 이제 지역적 색채를 드러내야 되는 업종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지역에 따라 이제 어느 지역에서 처음에 설립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세금 감면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 네네.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두루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청년이면은 뭐 100%안 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지역마다 근데 그것도 다 달라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게 네, 회사를 이제 어, 오피스를 네, 네네, 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보통 하시는데 네네네, 본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처음 시작은 타인 건물을 임대를 해서 시작을 하시기 네, 때문에 그렇죠. 입주하려는 곳에 글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내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던 분들은 계약 기존 오피스를 사용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 임대차 네, 계약자를 변경을 하거나 이제 전대차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네네, 필수적. 동의를 안 음, 받으면 네,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아, 이러한 부분은 네, 이제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에게 네, 이제 사전 동의를 구하시고 네네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종도 확인해야 되고, 이제 임대인 확인 절차도 해야 되고, 혹시 그 자택으로 이제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나요? 어, 일단은 네, 본인의 자택, 네, 소유주가 네, 임대를 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네, 법인은 개인과는 구별되는 법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다가 이제 회사를 위치시키는 경우에도 네네네. 개인 이제 대표가 법인한테 임대차를 한다는 계약서를, 계약서를 만듭니다. 이게 무고수로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네네, 보통은 네, 이제 월세 업무로 하고 나중에 뭐 네네네, 매출 나오면 다시 협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음, 이제 다음은 이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사업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네네, 회사가 하려는 사업을 일단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뭐 내가 어떤 부분을 이제 만약에 제조를 한다고 하면 네네, 그냥 제조업만 이렇게 덩그러니 쓰면 안 되고요. 네, 어떤 항목을 제조하는지 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네, 네네, 드러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네, 권장되는 부분은 국세청이나 이제 뭐 다른 통계청에서 네, 발간한 경비율책자나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를 참조해서 네네네, 해당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안전하고요. 네네네, 어,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헷갈리시면 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런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네네. 바로 이제 진행할 사업 외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사업들은 좀 두루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초반에 최대한 많이 넣어놓는 게 좋은가요? 선생님? 최대한 네, 많이 넣는 게 네, 좋기는 한데요. 네네.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 네, 전혀 연관 없는 사업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네네네, 이제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다 떼볼 수 있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 사업이 이 회사가 이 네, 사업을 하는 줄 알고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네, 너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연관 없는 사업이 있으면 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혼동이 있을 수 아, 있고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네.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입찰을 하거나 네네네, 네, 뭐 정부 지원 혜택을 좀 누리기 위해서 네네네. 이제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좀 기피하는 업종들이 좀 아, 들어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빼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네네네,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과 이제 좀 파생되는 업종들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게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회사의 네, 자본금과 주식 관련된데요. 네, 자본금은 회사 초기 투자금이라고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전반적인 이제 초기 사업 자금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최소 단위 그냥 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자본금은 이제 상법상 제한이 사라지면서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하긴 하는데 상법상 제한이 없다고 해서 네. 이제 영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하는 일인데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이제 되려면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세무서에서 이제 삼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연어, 인허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뭐 건설업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체크하셔가지고 자본금을 맞추신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은 주식인데 네, 주식은 이제 자본금을 구성하는 이제 최소 단위인데요. 어,
발행되는 주식 곱하기 한 주의 액면가를 곱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주의 금액을 얼마로 정할 거냐 보면 실무적으로는 요새 투자를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금액이 좀 큰 게 좋겠지만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은 100원에서 500원 다양한 이제 금액으로 좀 설정을 하고 또 작은 금액으로 이제 아, 초반에는 설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100원부터 네. 얼마까지? 통네 네네. 딱 떨어지는 금액 100원, 500원, 1000원 아, 이렇게 많이 치고 단위 네네네. 좀 작게 하시는 작게. 추세. 아, 네. 그리고 네. 주식 발행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행을 이제 정관에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초기에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통은 이제 최초 발행하는 주식의 100배수 정도 설정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자본금을 더 늘리고 싶으면 늘리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회사를 구성하는 이제 중요한 하나인데 네. 임원입니다. 임원은 대표적으로 이사, 감사, 대표이사가 있는데요. 네. 쉽게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 감사는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 감시하는 사람,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 이사 중에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이사랑 감사도 초반에 무조건 설정을 하고 해야 될까요? 어, 대부분의 네. 회사, 예. 자본금이 10억이 되지 않는 회사는 네네. 이제 1인 법인도 많기 때문에 네네네. 이사 한 명은 필수적으로 네. 이제 선임을 해야 되고요. 네네네네. 이 이사는 대표자가 됩니다. 아, 이제 네네. 대표이사는 이사가 네. 2명이 돼야 그때부터 쓸 네네네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사는 한 명이 무조건적으로 선임이 돼야 하고 네네. 감사는 이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선택적으로 아, 두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반에 법무사님께서 그 감사인을 넣었다가 이제 등기하고 그다음에 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감사를 쭉 넣어놔도 되는데 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다음 장표에서 또 아, 네네네. 드릴 건데요. 네네네. 사실 감사는 선택적으로 네. 이제 설립할 때만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감사를 이제 가족분들 중에 들어와 계시면 네네. 이제 계속 계셔도 네네. 무방하지만 이제 설립할 때가 필요해서 네. 지인한테 부탁을 하거나 네네. 이제 뭐 직원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속 두면 네.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네. 감사와 이사이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네. 그것 때문에 바로 빼는 경우. 아, 그럼 감사의 급여를 좀 더 상관은 있을까요? 네, 네. 없죠. 네, 아, 네. 상관은 네네네. 없지만 네. 이제 문제, 적정한 네. 금액으로 적정하게. 하셔야 네, 네. 문제가 없지 않아요. 특히 아, 네. 가족 그쵸. 네. 분이시면.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의 네. 연장인데요. 네.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 1인 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1인 법인이 실무상 없는 이유는 네. 이제 대표자가 보통 주식을 전부 들고 시작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이렇게 되면 상법에서 조사보고자 역할을 설립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데 조사보고자는 보통 이사감사 중에 네.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지 네네. 않으면 공증인 등록된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럼 그 비용은 실무상 네네. 100만 원 네네. 이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설립 비용에 또 1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 솔직히 너무 의미 그렇죠. 없는 비용. 네네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감사나 이사 한 명을 선임을 해서 이제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 잘 같다고 이해했습니다. 보시면 네. 다음은 이제 또 중요한 주주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 주주를 구성할 거냐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이제 그 반대급부로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어, 주주는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주주는 어, 네, 지금 네네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면 그냥 본인 대표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네. 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본인이 그냥 1인 법인으로 하거나 가족 법인이다. 그럼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투자를 받아야 되는 스타트업, 네. 나랑 같이 하는 이제 파운더들을 이제 초기 멤버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동안 기여 있었던 뭐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초기에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초기 주주 구성을 이러한 분들을 다 같이 네, 고려해서 주주로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를 이러한 분들을 적정하게 비율을 네. 정하셔가지고 이제 설립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이러한 이슈가 없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이제 자유롭게 절세적인 부분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이슈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자유롭게 좀 구성을 하시면 된다. 아, 가족으로 보통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네. 저희 지금 감사 관련해서, 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감사를 선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지, 이 보고서가 매월,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필요한 서류가? 감사를 네. 선임하고 이제 수수료라는 건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건 네네. 물론 네, 네. 무방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감사 보고서는 네. 이제 매월 서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네네네. 이 감사 보고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정기주주 쪽에 필요합니다. 네네네. 보통 이제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고하는 부분은 이제 이사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음, 감사는 이 보고를 받아서 이제 여기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네. 정기 주주 총회 때만 네. 이제 재무제표 승인하기 이전에 1년간의 영업 보고를 받습니다, 이사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 근데 네. 이 부분도 사실 실무상 감사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외감을 받는다거나 법무실사, 회계실사를 받는 경우에만 좀 준비를 하시면 된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를 선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해도 되지만 너무 크게는 또 네, 아까 예,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 결산 저기 네. 주주총회 때 네네네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주식을 가족법이나 1인법을 만들면 이제 좀 주식을 좀 분산시켜가지고 네, 이제 배당이나 나중에 뭐 상속증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네, 좋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제 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실 때 참고해서 주주 구성안 작성하시면 됩니다. 설립 시부터 가족에게 미리 배분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네, 뭐 네, 본인한테 처음에 했다가 네, 정확하게 시기 봐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네, 설립하고 3년이 지나면 이제 주식 가치 평가 금액이 딱 나와버리기 네. 때문에 이제 좀 자유롭게 이러한 구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좀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법무사님께서 이제 기초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이벤트로 라이브 강의 수강해주신 분들께, 이제 법인사업자 기초 세팅 가이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법은 지금 저희 채팅창 보시면 설문 후기 링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설문 이후에 이제 페이지에서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지금 상황에 맞게끔 복제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템플릿 소개 한번 드리면 이거는 제가 이제 법인 설립했을 때 사용했던 건데요. 지금 조금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저희 회사 기초 법인 정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원 사업 같은 거 하려면 대표님 뭐 이력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안서 이런 것들을 페이지에 좀 모아서 보실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주주명부 관련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주식이 막 변동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러니까 주주명부를 다 기록하고 관련된 계약서들을 보관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저희 강의 후기 작성을 해주시면 설문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요거를 이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또 주셨는데 네, 경이나 지니어스 경이나 요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저희 법인 운영 필수 관리 항목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법인은 한 번 설립하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적으로 좀 체크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법인 운영 필수 관리 항목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법인을 만들면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 등기부 등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 제때제때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이 이제 변경된 경우, 제때제때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민법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법인들이죠. 이러한 법인들은 변경 일자로부터 3주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점점 네, 늘어날수록 네. 과태료가 500만 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죠? 웬만하면 2주 내에 수정을 해야겠네요. 네, 등기를. 네. 2주 내에 네. 접수가 돼요. 아, 법인 설립 등기 말씀하신. 변경됐을 때도 네. 과태료가 똑같을까요? 설립은 뭐 네. 본인이 이제 신청하는 날이 네네네. 원인일이 되기 때문에 네네. 과태료가 없지만 변동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발생되니 아, 네네네. 사유가 일어나고 이슈 내에 하시면 됩니다. 네. 법인 등기 과태료는 이제 왜 나오냐? 이제 이 법인이라는 제도가 큰 규모의 거래를 이제 우리가 법인으로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 때문에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등기부등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걸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태료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사항 중 이제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실무상 발생되는 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나머지는 다 변경됐음을 네. 대표님들이 다 인지를 하시고 네.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좀 바꿔야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다 제때제때 신청을 하시지만 이번에 임기나 대표자 주소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태료가 좀 자주 빈번합니다. 네. 대표님들 이사 가시면 등기 바꾸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준액에 네.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대표이사 이사감사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월별로 해당 금액이 부과되는 것 같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판사님이 기간에 따라 이제 뭐 유계된 네. 이제 과태료를 합산해서 깎아주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이제 과태료로 때리진 않지만 이게 네네. 기간이 1년, 2년 늘어지게 되면 이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가는 거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미리 좀 하셔야 된다. 법무사님 궁금한 게 아까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쌓여서 최대 5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이 건당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걸까요? 네. 합산돼서 네. 이제 500만 원까지 아, 부과될 수 합산돼서. 있다고 보시면 예. 돼요. 한 네네네. 번입니다. 아, 500만 예. 원은 네. 이제 넘지 않더라도 네. 이제 다음번에 또 과태를 하게 되면 네네. 한 번 부과할 때 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500만 원까지 제가 실무상 네. 나오는 경우는 못 봤는데 네네네. 200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빈번하게 좀 많이 놓치시는 편인가요, 대표님들이? 네, 많이 놓치시고 뭐 네. 임기 같은 건 제가 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네네네. 이제 안 나오게끔 만들어드릴 수 있지만 네. 대표자 주소 변경은 네. 초본에 다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기 아, 때문에 이게 좀 챙기셔야 돼요. 네. 미리미리 챙기셔야겠는데. 그 회사가 이사해도 등기를 꼭 변경해야 되는. 네, 회사가 네. 근데 이전을 하게 되면 네네네. 이제 법상 네. 회사가 사실상 모든 이전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완결했을 때를 네. 이전 일자로 보기 때문에 네네네네. 회사가 이때 이전했다고 하면 네. 그게 날짜가 되기 때문에 음, 실무상 2주가 넘었는데 신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신청한 날짜, 가까운 날짜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네.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은 실무상 없습니다. 조정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만료 관련된 네네. 부분인데 네. 이제 임기가 언제 도래하느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감사 이사 둘 다 3년입니다. 근데 감사는 조금 다른데 감사는 임기가 도래하는 당해년도
3월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당해년도 그냥 3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료되는 당해년도 3월에 네. 임기가 만료됐다. 그럼 이와 관계, 네. 네네. 3년마다 이걸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3년보다 짧은 경우가 많다. 아, 이사는. 그래서 네네네. 좀 한 2년 정도 넘으셨으면 좀 네. 보셔야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사는 보통 3년에 딱 끝납니다. 네네. 그래서 3년이 이제 됐는데 네. 정기주주총회가 아직 안 끝났다. 네. 그러면 정관에 이제 임기 연장 규정이 있으면 네네.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이제 3년 또는 이제 좀 길어질 수 있고 감사는 3년이지만 네. 보통 좀 짧게 끝난다 아,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네. 이제 대충 감사냐나 이사가 네. 취임한 지 3년 다 됐다고 하시면 네네. 등기부등본을 뭐 떼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초반에 정관 규정에 꼭 이걸 넣어놓는 게 좀 안심이 되겠나요? 네, 네. 처음에 정관에 네. 연장 내용 좀 네. 하시는 게 좋죠. 아, 좋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나요? 네. 아, 어, 네. 네, 대표자 네. 주소, 네, 이건 가장 빈 번은 네.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대표님들이 왜 내 주소까지 해야 되고 네. 왜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네. 납득을 못 하세요. 근데 이제 법상 네. 회사가 이제 그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이제 회사한테 법률행위는 의사표현을 이제 하려는 사람에게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 본점 주소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자의 주소가 2차적 송달 주소가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대표자의 주소 등기를 하셔야 되고 네. 이사 가시면 반드시 전입하시고 이주 하셔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사나 대표님이나 이사를 하시면 꼭 법무사님을 찾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면 대표님들 다 사업자 등록하고 계좌 개설하시고 사업에 몰두하시느라 네. 주주명부 정도는 챙기시는데 정관을 분실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은 회사의 뭐 존재 목적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정하는 내부적인 규율하는 이제 부분인데 이걸 분실하시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관은 이제 회사에 맞게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임원을 위한 퇴직금이나 보수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관에 잘 정해야 임원분들의 보수나 퇴직금을 이제 세무적인 리스크 없이 요즘 잘 이것은 뭐 복리적인 부분도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러한 규정이 정관에 잘 들어가 있어야 임원분들의 보수나 퇴직금을 잘 받아가실 수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초반에 이렇게 정관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없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회사가 스타트업이라서 네. 투자를 받고 뭐 회사채를 발행한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종류 주식 내용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주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네. 보통주 말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을 종류 주식이라고. 그래서 네. 이거는 요새 종류 주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넣어야 되고 네.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그리고 또 채권이긴 한데 네. 이것도 이제 자금 조달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사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 대표님들은 이러한 규정을 잘 준비해서 이제 정관을 꾸미셔야 돼요. 아, 이렇게 정관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뭐 전환사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음으로 네. 이제 1인 대표가 아닌 네. 이제 2명 이상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지분을 나눠 갖게 되는데 네. 회사가 잘 운영되면 처음에는 뭐 시작 열심히 해보자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 나중에 회사가 좀 잘 되면 동업자가 배신을 해서 네.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지분을 다른 쪽에다가 이제 파는 경우도 있는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네. 또는 이제 갑자기 네.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 양수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업자의 변심이나 유고를 대비해서 주식 양수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관에 넣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좀 해치할 수 있는데요. 동업하시면 꼭 이거를 네, 넣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관에 네. 잘 넣고 네. 등기부 등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네. 마음대로 주식을 팔 수 없고 네네. 주식을 혹시 사간 사람이 있더라도 네. 대안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관에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김태리 님이 그 질문 주셨는데, 임원 부수나 퇴직금 관련한 것들은 나중에 정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어, 가장 네. 좋은 건 초기에 잡아놓으시는 게 좋지만 네. 이제 초기에 못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네. 정관 개정을 통해 네. 임원부수나 퇴직금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 규정을 정비하실 수 있고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게 변경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네, 미리 초반에 해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핵심 인재를 지키기 위한 규정도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톡 옵션이 그쵸.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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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간 이 스톡 옵션을 부여받고 일정 기간 회사에 기여를 하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상승된 주식 가치를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제도라고 네. 보시면 돼요. 주식을 좀 정해놓은 가격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네. 그래서 이 스톡 옵션 제도도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관의 이런 핵심 인재를 지키기 위한 규정도 네. 이제 필요하시다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주명부 관리 방법인데요. 주주명부가 연도마다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관리가 잘 안 돼서 중간에 변동 있는 걸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과태료라든지 가산세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봤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주 명부는 네. 이제 어, 회사의 주주가 누구이고 뭐 얼만큼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실무상 이제 사용은 하지 않지만 종이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주권을 발행한 경우 어떤 주주가 해당 주권 번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주주 관련된 주식 관련된 내용 적는 장문인데요. 이 주주 명부는 왜 중요하냐면 네. 어, 주주 명부를 가지고 권리 이제 해당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에게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부분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야 적법하게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주 명부에 주주에 대한 이제 주소가 기재가 되는데 뭐 주주총회를 열거나 주주에게 좀 불리한 부분들을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해서 주주가 자신의 이제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이런 네. 걸 회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네. 회사는 주주 명부에 있는 주소로 통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통지를 못 받으면 네. 주주만 주됩니다. 회사는 이제 통지에 따른 책임을 모두 면하기 때문에 네네네. 주주 명부가 그만큼 중요하고 변동이 있을 때 바로바로 이제 회사에 반영을 이제 바꿔달라 명의 개설하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주셔야 어, 손해를 네. 입으시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주식을 또 네.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네. 빌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도 이 주주 명부에 이러한 사항들이 기입돼야 자신의 채권을 좀 잘 이제 보존할 수 있고, 이 담보물을 잘 관리하고, 나중에 처분도 할 수 있다. 정도 네네. 보시면 아, 주주명부에 이제 담보로 잡은 분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증권에 아, 대한 예. 부분도 별도 이제 관리를 네.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네. 회사에 통지를 해서 반영할 네. 수 있도록 하셔야 네. 됩니다. 주소 관리는 주주가 직접 챙겨야겠네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잠깐 중요성에 대해 좀 정리를 하면 네. 뭐 주식을 팔았을 때 네. 그리고 주주가 인고해서 또는 이제 주식을 가족에게 뭐 증여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소유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도 좀 통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주소도 마찬가지.
그리고 회사도 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입주의 금액을 좀 바꾸는 경우가 가끔 있는 이런 경우도 좀 반영을 해서 네. 주주목으로 관리하셔야 음, 뭐 금융기관에 내는 네네. 경우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단순히 권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출하는 네. 서류 중에 주주명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네네. 아, 좋습니다. 다음은 주주명부를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주주명부는 지금 매년 이렇게 연말 기준으로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는 연말 기준으로 혹시 우리 회사에 변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표님이랑 꼭 확인하셔가지고 보관하셨다가 3월 달 저희 법인세 신고 때, 네, 그때 세무사 사무실 전달이 잘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사항 관련해서도 제가 템플릿에 담아놓은 내용인데 어떻게 히스토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그 변동 대장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리해야 되는 서류, 이 변동에 있어서 뭔가 이제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서류들이 많잖아요. 주주정부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조금 넣어놨고요. 네, 중요성과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사유, 그리고 언제 변동됐는지, 그리고 약간 요약해서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은 나중에 좀 지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에서 조금 더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채팅방에 그 링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 설문 링크, 네, 설문 링크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지금 당장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복사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쓰시면 되고요. 제가 저희 기초 정보 말고도 조금 더 이제 사업 초반에 좀 유리하게 쓰실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주명부, 네. 주식 양수도 절차고요. 네. 네. 주식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네. 하는 양도하는 거겠죠. 상속 증여는 자주 일어나는 분야. 주식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뭐 내용 어떻게 주식을 팔 거냐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네. 되고 혹시 양도하는 제한사항은 확인하고 계약서 쓰고 이제 상법상 정해져 있는 절차 통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절차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세금 관련된 네. 신고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네. 되는데요. 네.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 먼저 그 주식을 양수도 하기 전에 네. 제한사항은 제가 음, 동업자의 경우에 주식 양수도 제한을 거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조항이 있는지, 정관에. 네, 정관에 네네네. 있는지 등기부등본 정관에 있는지 봐야 네네. 되고, 그리고 이 주식이 혹시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음, 질권이 뭐 설정되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내가 얼만큼, 얼마에 언제 사올 건지 이런 음, 부분도 좀 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네.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충분히 상세하게 기재로 해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어, 주식을 발행할 때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주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 방법이라고 해서 뒤에도 설명을 드릴 네. 텐데 상법상 절차를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 주식 양수도에 대해서 양도인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양수인이 통지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양도인이 반드시 내가 이 사람한테 주식을 팔았다고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이제 명의개설을 좀 청구를 해야 된다. 네. 양수인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 네. 세금이 되겠는데 세금은 이제 뭐 세무대리인이 네네.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식을 양도하고 네. 세무대리인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면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또 나중에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네. 사업을 또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 주식 양수도를 하게 되면 일단 증권거래세 항목을 좀 납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또 양도소득세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식 양수도를 하면 반드시 세무대리인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세무적인 신고를 좀 잘 하셔야 이제 문제 없이 주식 네. 양수도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경리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냥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케이스를 좀 많이 봤는데 가산세가 나오거나 갑자기 나오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잘 챙겨가지고 세무사님들이랑도 소통 많이 자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강의는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말씀드렸듯이 네, 설문 작성해 주시면 네, 이렇게 기초 세팅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강의는 네, 여기까지이시고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어, 네.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네. 부분이고 이제 네. 초기 창업자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내용 네. 구성을 해봤는데 네. 제가 강의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네네네. 좀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의해서 네. 너무 즐거웠고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은 걸 또 이제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법인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단순히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유 드리는 템플릿을 통해서 실전으로도 이제 초기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들의 사업이 오랫동안 그리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오늘 준비한 강의가 작은 이정표가 됐으면, 네, 되었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 혹시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까 저희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지니어스 경리나라랑 경리나라랑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그로스님께서. 저희가 이제 지니어스 경리나라는 그 곧 출시 예정인데요. 기존 경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기존 경리나라는 사용자가 5명일 때 인당 10,000원씩 이제 월마다 이제 추가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무제한으로 특전을 저희 지니어스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제 제공을 드리고, 그리고 계좌나 카드도 원래는 10개까지만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그 이상부터는 1,000원씩 월마다 이제 가산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무제한으로 특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출시 예정이고요. 저희가 출시하게 되면은 저희 톡방에도 잘 공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저희 설문 작성을 하시면 PPT 자료도, PPT 자료는, 네, 채널로 저희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 지니어스 컴퍼니 카카오 채널로 요청을 해 주시면은 PPT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문사님. 네.